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정혜숙입니다.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남용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윤순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영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혜자 공동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정선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현안 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부터 3쪽까지의 취약계층 노인 건강검진, 암 환자 수치료 프로그램, 찾아가는 초보 엄마 육아 지원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구축은 현 시장님 취임 후 추가된 공약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주된 목적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관계망을 마련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주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여 개인별, 그룹별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 중에 잠재적 주민 건강 지도자를 발굴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도록 돕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급성 뇌졸중이나 낙상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활 운동 서비스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에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사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자원 현황 파악 및 타시군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조 경로당 단위 노인 개인별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노인병 조기 발견 및 예방 사업 또한 시장 공약 사항이며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구축 사업과 연관성이 많아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개별 건강조사 시 치매 선별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선별검사부터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까지 관리하여 조기 중증 치매 발생률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혈압 어르신들의 투약을 관리하여 고혈압 치료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재까지 전문가 자문 및 보건소 담당 직원 회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조사를 위한 건강관리 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439만 6천 원입니다. 주로 보건소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은 장소를 변경하여 내월 공원 또는
공도 중앙공원에서 방역 사항을 준수하며 스트레칭 및 걷기 운동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고 회원 360명 중 1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모바일 걷기 운동 앱인 워크온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걷기 실전을 장려하고 걸음수 목표 달성을 위한 챌린지를 하반기부터 매월 실시하여 10월 기준으로 시민 3,084명이 참여하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산업체 근로자 대상 검사 및 예방 교육과 고혈압 당뇨병 교실을 소규모로 축소하여 운영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미투약자 9,132명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약 상태 확인 및 코로나19 행동 수칙 안내, 관련 정보 전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생명사랑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467만 8천 원입니다. 현재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해 및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을 139명 등록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고위험군에 대하여 사례관리 19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번개탄 판매 마트와 약국 동네 의원 등 127곳에 대하여 자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사각지대에 있는 우울증 주민을 발견하고자 생명사랑 지킴이를 70명 양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신재활시설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2개소의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자 심리지원을 2,598회 실시하였고 공도읍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힘썼습니다. 또한 축산지역 수해로 인한 피해 주민 36명에게 재난심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전면 대응을 위한 방역 지원, 환자 분류 지원 등에 4개월간 함께 투입되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힘썼습니다. 13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9,824만 9천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방문 횟수를 조정하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23가구를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7,392회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454건 연계 의뢰하였습니다. 15쪽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필수의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9,725만 9천 원입니다. 상반기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민원 업무가 중단되었으나 서비스 지원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모자보건 인력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임산부 686명을 산전 산후 관리하였고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및 산후 조리비 지원, 청소년 산모 등 816명에게 출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등 128명에게 영유아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고이용군 임산부 및 난임 부부 시술비를 31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위하여 243명에게 모자 영양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을 65,588건 시행하였습니다. 간염병 위기 심각 단계 이후 임산부 전화 상담을 통해 지속 관리를 하였으며 예방 접종률 저하를 우려하여 미접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 노출 및 백색 물질 검출 보도와 관련 우리 시는 그와 관련된 백신이 입고되지 않았으며 독감 접종 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는 없으나 특이 부작용에 대한 신고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약간 미열이나 고통감 등으로 현재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17조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1차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목적이며 사업비는 2억 4,040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만성질환자 등 일반 진료 8,124명, 코로나19 대응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3,782명, 영상의학실 운영 13,968명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3,710명에게 추진하였고 한방진료 78명, 노인 대상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온라인 등교가 지속되어 학생 대상으로 계획하였던 척추 측만증 조기검진 사업과 치과 주치의 사업은 미추진되었습니다. 그중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의 치과 주치의 사업은 내년도에 4학년과 5학년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조 공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도읍 등 서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동건강생활센터 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는 7,055만 9천 원입니다. 당초 7개 건강동아리 회원을 250명 모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은 8회 65명에 대하여 운영하였고 주도적 건강활동 지원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원스톱 건강지원 서비스는 1,911명을 프로그램 연계 및 개별 지도하였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264명에 대하여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공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실내 집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인원을 축소하거나 실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들을 파악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예방 및 상담, 조기 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목표로 사업비는 11억 6,070만 8천 원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와 권역별 4개의 치매 쉼터를 통하여 치매 환자 1,611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무료 검진은 1,726명 실시하였고 치매 치료 관리비는 2,315건에 대하여 8,64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쉼터를 1,337회 운영하였으며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를 74명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해 대면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1,569명에 대하여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18,050건 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형식의 문고리 배달 서비스, 1대1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 대상 유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원예, 곤충 등을 매개로 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지 기능 개선 및 마음 치유를 돕고자 합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힘써왔습니다. 비록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보건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코로나 이후 변화에 따르게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주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주실까? 네, 박상선 의원님. 예,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 이제 고령화 정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의료 시스템하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좀 협력을 해서 이제 그런 체계를 이제 확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여튼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독거노인 홀몸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복합 만성질환자가 여튼 이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여튼 잘 실현하기 위해서 여튼 행정기관이 이제 그러한 또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중요한 또 행정적 책임이기도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이게 과거에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도 건강마을 만들기였나요? 네, 건강마을 가구 개선. 네네. 네. 이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중단됐죠. 지금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네. 건강 지도자 양성은 네네.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1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도 그러면 마을 건강관리 지도자 양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이제 건강 지도자가 될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양성? 한 회기에 됐어요? 한 40명 정도인데 그 자세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한테 아니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팀장님. 네, 건강증진팀장 임유라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거쳐서 주민건강지도자라는 거를 시도를 해서 처음으로 36명을 수료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고 모아서 주민 건강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발대식도 하고 또 풍물놀이도 하고 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삼죽이나 공도 권천마을에서 걷는 모임, 그다음 또 풍악 모임 등등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재능 기부를 하는 주민들이 그 모임을 이끌어 갔었고 시내권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또 걷기 모임으로 해서 2, 30명씩 모여서 걷기도 하고 또 의료원과 연계해서 걷기 대회도 개최를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고 또 관할 진료소나 지소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도를 막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직원 역량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삼죽율곡이나 또 시내에서도 걷기 모임이 매주 화요일에 있고요. 건천에서도 걷기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운영 중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그리고 2018년도에도 걷기 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아니 2020년 현재 예 올해는 지도자 양성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양성하신 분들이 각각 마을에서 소규모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같이 걷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 계획이요? 기존의 양성 과정에서 여튼 양성 과정을 거친 여튼 지도자 분들이 해당 마을 단위에서 이러저러한 자발적인 뭐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 말고요. 별도의 그런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다른 양성에 내기 위한 확대 정책이 지금도 운영 중이냐고요. 예. 20년도에는 이미 양성된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았고 네. 현재 지금 커뮤니티 케어에 이거를 더 강화를 해서 이 운동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커뮤니티 케어의 역점 사업으로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튼 그럼 2017년, 18년부터 나름대로 이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 지도자 양성 과정을 좀 의욕적으로 좀 시도했으나 사실상 이제 행정기관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마을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돌봄이나 또 여러 가지 건강 예방 부분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지금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러한 지도자로 양성된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하면서 여튼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건소에 조금 문제도 있었고 시스템 문제도 있었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여튼 건강 증진 그리고 여러 이제 질병 부분에 대한 예방 이런 시스템을 여튼 강화하여 나가는 측면에서 여튼 마을 단위의 여튼 실천 공간을 중심으로 지금 꾸려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마을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기초로 마을에서 실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내에서 여튼 지원을 하고 특히 지역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역 단위의 전문 의료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연계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사회 서비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건 의료 그리고 요양 돌봄 서비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이 될 것인데 사회 서비스는 굉장히 통합적인 범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튼 이제 보건 의료뿐만이 아니고 뭐 주거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복지 정책과 뭐 사회복지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통합
그 민관 여튼 그 사료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관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민을 통해서 여튼 자원 발굴하고 연계해주고 하는 그 체계가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유지되고 여튼 이제 개선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건 나름대로의 전단 체계를 지속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일단 있겠으나,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보건소 3으로 지금 이제 들어와 있어서 결국에 이제 이 그 의료보건과 그 복지 부분은 여튼 이제 구분하거나 이렇게 그 단절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죠. 통합으로 네. 가야만 실질적으로 여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그 모델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저는 잘 약간 상상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계획안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보건하고 복지는 어찌 됐든 간에 함께 가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도시 환경이라든가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쳤고, 네. 앞으로도 그것을 같이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관리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아파서 퇴원했을 때 그분에 대한 그 서비스 요건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주거라든가 거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할 때 모든 그 관련 기관들이 다 합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 커뮤니티 케어의 그 총괄 주무부서는 일단 보건소로 지금 사무가 일단 분장이 된 걸로 네, 네.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보건지소형 커뮤니티 케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게 근데 이제 보건소요. 도시 대상은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고, 여튼 복지 네. 관련해서는 여튼 이제 또 그래, 예, 또 예, 여러 과로 또 의원님이 나눠져 있고 걱정하시는 해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까지 그 커뮤니티 케어가 그렇게 이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자문도 받았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교수님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형 커뮤니티 케어가 정말 이번에 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중면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지금 해보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기존에 지금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도 현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어서 네, 이게 이제 실제 아주 그 좀 실효성 있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존에 여튼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행복마을 관리소 부분에 대해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이제 사회 서비스 부분과 결합해갖고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좀 기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좀 제가 이제 좀 미리 우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타 지역 단위의 조금 이제 성공 모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충분히 한번 좀 검토도 해보시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 단위에 맞는 특히 이제 뭐 의료생협이라든가 여튼 의료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좀 성숙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한 이제 의료 공동체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지역 사회의 이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 대한 좀 성숙도가 좀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게 보고할 때마다 수치가 다른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인력이 18명이 맞나요? 19명, 지금 18명입니다. 18명이에요? 네네. 임상심리사도 원래 2명 있지 않았었어요? 한 명이 그만두고 다시 아. 공고를 계속했는데 네네. 지금 임상심리사가 안 와가지고 간호사로 일단은 또 올려놨습니다. 근데 안성이 정말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3번 공고를 했는데도 오지 않아서 결국은 또 간호사까지 확대해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본소에서 상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갖고 이제 선별 검사 이루어지면은 네. 거기서- 일단은 치매 선별 검사로 조기 발견을 하고요. 네네. 거기에서 약간 인지 저하가 있다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감별 진단을 실제 이제 하도록 받도록 감별 진단 하고 부분에 예, 대해서는 보건소 예, 본소의 예, 같은 예, 임상 심리사 예, 다 연계돼서 담당을 사업을 하는 하고 거고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치료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치매 조기 무료 검진 1,726명으로 지금 실적을 올리셨는데요. 네. 이게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지금 치매 발견은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발견률은. 무료 검진이요. 네. 예. 예. 전년도보다 조금 낮아진 건가요? 네, 네, 네. 예. 일단 뭐 그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이제 장기화될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이제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좀 돌봄 공백이 없으려면 그동안의 그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타 지역 사례나 이런 거 조금 네.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네.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송창 의원님. 예,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이 5,361명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을 이게 지금 몇 대 몇 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등록 가구 수는 1,804가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구원은 이제 1,954명 정도고 지금 7명이 이제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을 분담해서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5,361명이 아니고 더 되는 거죠, 인원이? 지금 예. 보면 1,804명입니다. 지금 1,804 현재 명이에요? 등록 가구 수는. 예. 그러면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게 오전 오후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겠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화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1단계가 되면서 이제 꼭 가야 가정 방문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관리를 하기가 아무리 네네. 방문을 안 한다고 하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 과에 대한 그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지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영상의학실이나 그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자체적으로 다 재원을 비용을 국비- 대해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 저기 자체 예산도 있지만은 국비 지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분에게는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저기 예를 들어서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준다든가 취약계층 무료 대상자가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6,000원인가 얼마 그 그렇게 정도에서.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홍기태 의원님. 네, 황기태 의원입니다. 예전에 계속 보건유선관가 거기도 얘기됐었는데 예전에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네. 보건지소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일부 기능을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 논의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자세한 그러니까 것은 어차피 알 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신청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듣기로는 최근에 답변이 약간 불가 쪽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지원했다고 했는데 여기 운영은 여기서 하잖아요. 네네. 이 시설도 여기 지금 1층, 2층 관리 다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논의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걸 논의된 내용들 뭘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협의된 내용이냐 이거죠. 지금 현재요? 아니 제가 보건위생과에 신청했을 때 네, 이게 실질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게 운영이나 관련돼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저희하고는 이제 상의가 안 된 상황이고 일단 보건지소용으로 가서 이제 건강진단서라든가 뭐 그런 것을 발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맨 처음에 취지가 공도 센터를 만들 때 가장 주민 요구도가 높았던 게 그거거든요. 진단서 발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필요성으로 놓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거기하고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가 돼서 또 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허가를 받고 낸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사장님. 법이 바뀌면서 그것은 이미 이제 끝나서 네. 이제 종료된 문제이고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지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네. 그분들 이야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다가 보건지소의 기능 일부 합된 것을 하기 위해서 상급부서에 신청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네. 현재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면 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뭐 영상의학실, 임상병의실, 뭐 사무실 1층에 한 서너 개 있고 2층에는 다목적실 뭐 이런 거 몇 개 있는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네. 실제 거기 기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 유지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운영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된 내용이냐 그걸 물은 거예요. 어차피 신청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뭐 하고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능이 오면 어디 네. 사무실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네네네. 그런 것들을 논의했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기능으로 할 건지가 이제 논의를 했냐 이 네. 말씀 하시는 거죠? 본인들은 자꾸 네. 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네. 했는데 예. 이게 그냥 그림만 그려서 신청한 것인지 실제 운영하는 중앙부서 저희 협의가 팀하고 됐는지 그걸 협의가 물어본 돼서 그것을 안을 가지고 네. 올렸는지 네, 그걸 그렇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온 지가 별로 안 돼갖고 8월 24일자로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 팀장님이 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황진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진료 쪽은 아예 불가이신 거 알고 계시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 보건증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발급만 저희가 결과서에 대해서만 그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상의학실이나 임상병리실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랑 연계를 해서 골밀도 검사 같은 거 병원에 진료를 받고 그 쿠폰을 받아오시면 무료로 촬영을 해주고요.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병실이나 영상의실 한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보건소 자체에서 그 논의에 대해서 했냐고 그걸 물어보는 그거는 자체에 대해서 논의 따로 하고 그런 건 없고 지금 현재 거예요. 알겠습니다. 논의된 적 없다는 보건증만 것이잖아요. 예, 보건증만 네. 지금 그거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된 거 없다는 것이죠. 네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11페이지
생명사랑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우리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면은 우리 이제 그 재활 시설이 있잖아요. 달팽이 꿈하고 동그라미하고 원인가 뭐 이거? 네, 원. 원이요? 원. 원이라고 따뜻한 그러는데? 원. 근데 이거 저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우리 센터에서 관리해나 여기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팀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데 앞에 보니까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저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도비가 거의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7% 정도. 네. 그때 뭐 제가 재활 알기로는 시설 같은 국비 경우에는 10%에다가 우리 저 시비가 90%라 그랬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